Audio Jungle. 안녕하십니까. 송치용의 정정당당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 예고해드린 대로 사립유치원 교사를 위한 헌정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전국 사립유치원 교조 아니죠? 교직원 노동조합. 교직원 노동조합. 네. 뭐라고 줄여서 하죠? 사립유치원 노조 네. 사무처장 맡고 계시는 박용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 노동조합 사무처장으로 있는 박용환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송치용의 정정당당을 밝게 띄워주시는 신입당원이고 평택지역위원회 후보 운영위원 우리 수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소리 좀 높여보시죠. 네? 남편이 아침에 뭐 말 안 들어요? 네, 아침. 우리 박용환 사무처장은 저하고 인연이 이제 1년 6개월 됐는데요. 처음에 딸을 쌍둥이죠. 네. 아들, 딸을 유치원에 보냈는데 갑자기 유치원이 폐원을 하는 바람에 유치원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유치원 그 폐원하는 사태를 보면서 울분을 느껴서 수지였죠. 네, 맞습니다. 길거리 집회, 학부모들과 같이, 네. 폐원 반대 집회에 나오셨다가 네. 유치원 비대위 하시는 분을 또 만나셔서 그 사립유치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을 진행하다 저를 또 찾아오셨어요. 네. 왜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그 유치원 폐원이라는 게 사립유치원이라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이 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많이 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그냥 막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좀 드리고 했었는데 많이 도와주셨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사립유치원 노조 비리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감사를 아주 진하게 하시던 시민감사관이 징계 위기에 몰렸죠. 그때 그분을 이렇게 징계 받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그 유치원 비대위라고 했던가요? 정식 이름이 뭐죠? 네,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맞아요. 유치원 학부모 비대위 네. 그 부위원장 자격으로 네. 찾아오셔서 양심 있는 시민감사관이 징계받도록 내둘 수는 없다. 정의당이 나서서 막아달라. 그거를 오셨다가 차츰 이렇게 사립유치원 문제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네. 지금은 전국 사립유치원 노동조합. 원장과 네. 설립자 중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네. 저는 이게 3분의 1인지 절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저 있습니다. 하여튼 리스펙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쌈꾼 아니었는데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전혀 싸움꾼을 안 그래서 지금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오늘 그 문제를 풀어보겠고요. 우리 수기도 유치원 문제는 관심이 없었는데 네. 저랑 방송하면서 이런 불이스러운 일이 있나 말도 안 되는. 정의가 필요한 곳이 이곳에도 있구나 해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죠. 네. 오늘 우리 사립유치원 무엇이 문제인가 파헤쳐보는 시간 중에 사립유치원 교사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3부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우리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실태가 어떤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 급여 중요하죠. 노동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월급이 얼마인가가 문제인데 이 급여 문제를 우리 처장님께서 가장 첫 번째 문제로 가져오셨어요. 네. 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많이 안 줘요? 예, 그 지금 사립유치원 저는 이제 처음에는 비리 유치원들의 그 가장 큰 희생양이 학부모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당시 학부모였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중심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 갖고 정보를 접하고 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의 그 처우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그런 걸 알게 되면서 그런 계기로 사립유치원 노동조합을 좀 만들게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통계 자료를 좀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니까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한 70% 정도를 받고 있는 게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그 교원들, 국공립 교원 내지는 사립 초중고 교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급여 수준은 거의 한 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공립 교사들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교사들의 예, 절반 예. 수준. 네.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사립 유치원 교사는 임금이 2배나 차이가 난다 이거죠. 예, 연차가 올라갈수록 그 간격은 더 벌어지고요. 그러면 원래 우리 처장님도 학부모시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네. 마인드는 아니 뭐 월급 많이 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다 우리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사들 월급에 많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됐는데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네. 알고 봤더니 이 정도의 처우는 해줘야 교사들이 무슨 보람을 갖고 일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해줄 텐데 네. 너무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을 받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맡아달라, 잘 케어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기가 좀 민망한 수준인 거죠? 그렇습니다. 금액으로는 어떻게 돼요? 유치원 알림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 평균적으로 급여 수준이 21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평균이요? 예, 평균 정도가 210. 210만 원 정도인데 그 평균에는 원장 다 교원이기 때문에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급여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연차가 어린 선생님들의 급여 수준은 1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수령액으로 그런 거죠? 네, 제가 그 3, 4월 달에 그 급여를 삭감하는 유치원들이 있어서 몇 군데 찾아가서 제가 피켓 시위를 하고 했었는데 한 유치원에서 그 급여 대장을 보여주더라고. 실제 그래서 급여 대장 보여주면서 우리 상황은 이렇다. 실제 우리 삭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자료를 제가 딱 봤는데 통장에 찍힌 내역들을 보니 원장은 800만 원을 찍혔는데 교사 8분은 140만 원에서 가장 많이 받는 분이 170만 원이 찍히더라고요. 실수령액으로? 네, 실수령액이. 그 원장님 800만 원이라면 그로스로 다 따진다면 뭐 1000만 원이 넘겠죠? 그렇죠. 세금 떼고 실제 통장에 네. 찍힌 금액이 800만 원대였으니까. 뭐 보험료 이런 거 다 떼서 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5배 이상 5배. 나네요. 네. 그 수기님 이 급여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좀 그 급여가 짜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들었는데 예. 근데 원장님의 급여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유치원이 어려워서. 네. 네, 어려워서 네네. 선생님들이 급여가 좀- 짜다는 얘기는 소문이 다 나서 알고 네, 있었는데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네, 원장님 급여는 예상외로 많다. 너무너무 많네요. 진짜 너무너무 800이면 그러니까 평균 210이라는 거는 나누기 다 받는 거 플러스 한 다음에 나누기 인원수를 하니까 210인데 그렇죠.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배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 수기님은 뭐 사업도 해보셨죠? 네. 예, 이 정도 되는 사업인 줄 알았으면 유치원 할 걸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진작에 했으면은 돈 좀 버는 농담입니다. 건데. 네, 자격도 하여튼 없고. 그 유치원 교사 급여가 사실은 짜다는 거는 뭐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예, 어린이집 교사들도 힘들고 월급 많지 않다는 건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는 그 구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적기도 하거니와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실태라고 한다면 고용 불안정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월급의 절반 수준인데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 그러면 근로조건은 좀 나으면 그나마 아 그래 좀 덜 일하고 좀 마음 편하게 일하고 좀 덜 받는다 이렇게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우리 교원의 실태는 또 뭐 어떻습니까? 아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가지고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그 원작 800만 원 받아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긴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요. 제보 들어온 한 유치원의 급여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장 급여가 3억 6천인 그런 그 유치원이 있었어요. 원장만? 월 급여요? 네. 월. 근데 더 아니, 연봉. 연봉. 네네네. 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럼 3천. 이분들이 부부가 이제 유치원을 운영을 해서 원장이 부인이고 남편은 이제 대표자인데 대표자도 급여가 3억 6천이에요. 그럼 이 두 분이 합쳐서 7억 2천만 원의 연봉을 받아가는 그런 유치원 급여 이 근로계약서 여기 있는데 네. 이 그러면 두 분의- 원화수가 몇 명이에요? 여기가 원화수가 무슨 아 2,000명 돼요? 네, 2,000명에 여기가 원화수가 186명인 유치원이었어요. 원화수 186명에서 두 분이 7억 7억 2천을 가져가니.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정말 그 최저임금으로만 주고 다른 그 교육에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나가지 않았을까 그게 좀 추정이 됩니다. 저도 아까 이제 수기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쓰기 때문에 올려주질 않는다 국가에서. 그래서 워낙 어렵다 이런 논리로 계속 그 직원 급여가 정말 박한데 저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들여다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대학 총장보다 난 것 같아요 유치원이. 나 마음도 그렇습니다. 편하겠네 네.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지역 유지로서도 활동하시고 근데 이 교사님들은 최저임금은 받고 계신가요? 법에 접촉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만 주고 있죠. 최저임금. 네, 법정 맞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예. 그래서 그 전에는 호봉표라는 것도 있었어요. 예. 사립 유치원 호봉표라고도 이제 자기들끼리 임의적으로 네. 좋은 말로 임의적으로고 네. 맘대로 만들어 가지고 호봉표라고 해서 주다가 재작년에 최저임금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최저임금이 안 돼. 자기네 호봉표대로 주면.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최저임금으로만 주는 유치원이 생겼다. 예, 지금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립유치원 경영자분들은 국공립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주는데도 있군요. 있는 걸로 예, 아. 있는 걸로 파악은 되는데 하여튼 전수조사 해보지 않는 이상 퍼센테이지는 모르겠고요. 우리 대부분 저한테 호소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이것이 현실이다. 근데 아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려다 이제 다시 급여로 나왔는데 네. 이 근무 조건,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는가 이 부분도 정말 근로기준법 중요하더라고요. 위준수. 아 여기 나오네. 네. 가장 고용- 기본 고용 불안정 문제. 그 사립유치 교원들의 크게 문제가 급여 문제하고 고용의 불안정 문제인데요. 후자가 사실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직 중인 선생님들은 뭐 향후 뭐 5년, 10년 후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는 적극 제기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어떤 그 교사로서의 안정적인 어떤 그 직업으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사실은 급여 문제와 더불어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사립 유치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근무 연수가 7년이 안 되는 7년 미만인 분들이 80%입니다. 전체 100% 중에서. 그러니까 경력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한 7, 8년 이상 되시는 분들의 비율이 20%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경력이 있고 이 일을 평생의 자기 직업으로서 생각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치원 경영자들이 선생님들이 경력이 쌓이고 호봉이 높아지면 이제 대우를 아무리 안 해줄래요? 안 해줄 수가 없으니 경력자들을 이제 채용을 안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신입으로 선생님들이 들어오니 그분들을 계속
최저임금으로 채용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급여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제가 지난번 생각을 합니다. 교사 토론회를 해봤는데 좀 이제 경력이 있으신 나이가 좀 되신 선생님인데 눈치를 너무 주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다. 호봉수가 올라가니까 750, 850 되면 차라리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서 호봉 없애고 다시 낮은 호봉수부터 다시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눈치를 줄까요? 눈치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트집 잡기 뭐 하여튼 그것도 진짜 새로운 그 얘기 듣다 방법이네. 보면 정말 이 21세기가 맞나 싶고요. 인권을 중요시한다고 하는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기지 않습니다. 뭐 제일 저는 들어서 근로기준법을 다반사로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지금은 그나마 최저임금은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근로계약서 문제를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선생님들한테 그 환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다 위반이죠.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그렇습니다. 전부 다 위반이죠. 예, 그러니까 계약 기간은 너무나 당연한 그 기본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뭐 유치원 경영자들이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에 맞게끔 기간을 고친다라든지 선생님들이 이런 근데 목적으로- 이걸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선생님들 근로계약서 안 쓰면 위반이고요. 쓰면 반드시 한 보씩 나눠서 갖게 돼 있어요. 이거 다 위반이고 신고하면 다 불법으로 걸립니다. 다시 물어보지 마시고요. 또 하나 제가 지혜슬 유치원 갔는데 네, 용인에 있었던, 거기 네. 폐원했잖아요. 네. 감사받기 싫어서 폐원했는데 선생님들 그냥 다 잘렸어요. 야. 근로계약서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매년 12개월 계약도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11개월 계약인가 이렇게 해왔대요. 왜요? 방학 빼고 다시 퇴직금 안 주려고 그랬죠. 퇴직금도 주기 싫고 또 2년 연속 근무하면 뭐 정규직화 된다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2년 이상 그 계약서를 써주질 않아요. 매년 쓰든지 안 쓰든지.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시 여겨요. 이제는 원장들도 당연시 여기고 교사들도 당연시 여기고 그래요? 거꾸로 근로계약서 쓰지 않아도 네. 교사는 직업 안정성을 우리 법에 보장이 되는데 그냥 우리는 매년 다시 써야 되고 수시로 고치자고 하면 고쳐야 되고 그렇게 길들여져 왔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초과근무 얘기 좀 해보죠. 우리가 지금 제가 어제 따져봤어요. 8,590원 최저임금 2020년도 네. 기준. 그러면 하루 8시간 일하면 월급으로 치면 180만 원에서 맞아요. 네. 4천 얼마 빠져요. 네. 179만 5천 얼마인데 310원, 네. 거기에다가 처우개선비 얼마예요? 교사 처우개선비 경기도 기준으로. 65만 원. 예. 네. 그것만 붙이면 245만 원이 최저임금인 거 8시간만 일하면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요. 시작부터 안 맞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게 기본 아닌가? 그런데 이 사립유치원은 구인 공고를 낼 때부터 이미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을 근무하는 거를 구인 공고에 내고 있습니다. 8시부터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게끔 하는. 근데 점심시간 1시간도, 점심시간 1시간 휴게 시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3살부터 5살, 만 3살부터 5살 아이들이 한 반에 20여 명, 최대 27, 8명까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점심시간을 휴게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개인 식사 시간이 아니죠. 당연하죠. 그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예. 교사 점심시간도 근무 시간에 들어갑니다. 선생님들. 법적으로 근무 시간에 들어갑니다. 하물며 유치원 아이들과 같이 밥 먹는데 다 급식비 내더라고요. 급량비라고요. 그 시간 일하는 거 당연 일하는 거지. 그게 밥 먹는 휴게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딱 9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해야 되고
8시까지 그렇죠, 출근하면 4시에 4시에는 퇴근하는 퇴근하는 것이 8시간 근무제고 예. 그 외에 일하는 시간은 다 초과 근로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00원으로 치면 시간당 15,000원으로 계산해서 급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려워 유치원이. 적자야 매일. 교육 사업을 할 수 없이 나도 월급 하나도 안 가져가. 그럴 때는 사정할 수 있죠. 선생님들 우리 애들 위해서 좀 1시간 더 일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서 해줄 수 있는데 당신은 실수령 800만 원 받아가면서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수기 씨? 응? 말이 그렇죠. 됩니까? 말이 너무 안 되죠, 진짜. 하여튼 야근 특근 밥 먹듯이 하고요. 우리 그 평택에 우리 당원이었었는데 요새 당비 안 내고 계시지만 힘들어서 아들이 유치원 교사하고 연애를 해요. 그래 데이트를 어디서 하냐? 그 선생님네 집에 가서요. 일요일마다. 왜요?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해서 끝나지 않아. 뭐 만들기 이런 거. 그림 그리기. 다 집에 가져와서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해요. 그거 같이 도와줘야 돼. 혼자 못해.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1년도 안 돼서 사명감을 가지고 유아교육과에 가고 그래서 유아교육 선생님이 돼서 정말 아이들과 지내는 게 행복해서 다 참다 네.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 시아버지도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애들 낳아서 키울 수 있겠냐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교육 현장을 떠나는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두면 정말 안 되겠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죠. 하여튼 포괄임금제로 시간의 수당 퉁쳐서 계약하고 1년짜리 비정규 계약하고 시간 안 지키고 하는데 뭐 이것만 해도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가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부에서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인권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한 1, 2분만 얘기해 주시고 오늘 네. 다음 시간에 넘기시죠. 네네. 사립유치원은 그 원장이나 설립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소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직원들에 대해서 자기가 왕이고 선생님들은 거기서 일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종처럼 인식하는 인식이 너무 강하고 뭐 마치 우리 76, 70년대 어떤 그 한국 사회 노사 문화가 굉장히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회의 시에 교사들 핸드폰을 압수를 한다라든지 핸드폰을 압수. 네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용인의 어떤 유치원 같은 경우는 3, 4월달에 급여를 우리가 못 주니 부모님한테 빌붙어라. 이런 그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 어떻게 온전한 하냐. 온전한 그러니까. 성인이었으면 사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을 어린 선생님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이렇게 아주 뭐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4층 건물이 4층 5층짜리가 보통 이제 유치원 건물들인데 뭐 자기 반 선생님들이 자기 반 청소는 할 수 있죠. 근데 유치원 전체를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지금 사립유치원 교원의 실태를 말씀드리는데 급여가 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이런 거 안 지킨다.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잖아요. 네. 법적인 문제인데 이 갑질 문제는 법을 떠나서 정말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게 이 갑질이에요. 네. 정말 어렵다 느껴서 같이 가족처럼만 대주면 그나마 그래도 참고 일할 참고, 수가 네. 있는데 당신 딸은 출근도 안 하는데 월급 많이 주고 그렇죠. 당신 남편은 1년에 몇 번 안 오는데 그렇게 대하면서 자기들 대할 때는 정말 종부리듯 하고 그 딸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 속 터지죠. 우리 숙이 제일 잘하는 거 욕 나오겠죠. 이런 네. 가서 욕하고 정말 싶네요. 가서. 아우 뭐 이래 그때 그 서름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이 관둬버리는 유치원 교사의 경험을 쌓은 것은 뒤로 하고 현장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얘기하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요. 해도 끝이 없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또 여러분들의 얘기를 가지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dio Jungle.